정치적 불안감이 홍콩에서 서울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홍콩은 성공적인 증권거래소와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 그리고 최근의 예술 붐 덕분에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창하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으며 2017년 CNN 트래블은 홍콩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홍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리매김했으며 국경을 초월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는데요. 성룡, 이소룡과 같은 유명한 국제적인 영화 스타들을 배출했고 1990년대 초에는 한 해 평균 400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자생적인 칸토팝 음악도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199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통치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며 그 문화적 활력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기사로 급성장한 북미의 언론 바이스 뉴스는 홍콩이 국가보안법의 여파를 계속 겪으면서 전향적인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득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거점이 되고자 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산업을 옮기고 있다. 2014년 홍콩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여 우산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민주화 시위가 산발적으로 폭발했다.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된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홍콩을 사로잡으면서 기업, 전직자, 크리에이티브 등이 아시아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홍콩에 본부를 둔 디지털팀을 서울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도 이 새 법률에 대해 가혹하게 반응했으며 짧은 형식의 Z세대 비디오 거인인 틱톡은 홍콩에서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액 투자자들은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8월 19일 수요일에 미국은 특정 상호 면세 혜택을 포함하여 홍콩과의 3건의 양자 협정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존 리 버클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특히 매스미디어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대표 미디어인 뉴욕타임즈는 홍콩 사무소의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에 대한 우호성과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에서 중심적 역할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류를 타고 현재 한국의 성공 중 일부는 한국이 대중문화 왕국이라는 것에 있다. 이 교수가 강조하듯 이제 한국의 매력은 한류라고 일컬어지는 유행, 특히 K-팝과 K-드라마로 알려진 쿨한 느낌과 결부된다. 한국은 대중문화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와 USC 공공외교센터가 발표한 연간지수 소프트파워 30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 19위, 아시아 2위를 기록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한류의 성공을 보여줬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사상 최초의 외국어 영화이며 수십 개의 K-드라마가 발표되었다. 엄청난 인기의 K-팝 밴드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새 앨범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113개국에 흩어져 있는 K-컬처의 소비자가 1억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BTS는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빛나게 한다. 그들은 좋은 소년들이고 매우 진정성 있게 그들의 팬과 가까운 것 같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자기 수용에 관한 것으로 부모들은 그들을 사랑한다.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에 사랑과 돈을 가져온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2019년 방탄소년단은 앨범과 콘서트 티켓 판매만으로 46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핫스팟.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한국의 관광도 활성화시켰다. BTS의 팬인 썬티콜은 아이돌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분명히 BTS의 덕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한다. 한국은 작년에 약 1,750만 명의 외국인 방문자 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K-팝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평균 약 1,0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약 16만 명으로 작년보다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쿨팩터가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되며 한국의 문화적 확산 또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USC 아넨버그 스쿨의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조교수 이혜진 씨는 확실히 K컬처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의 매력은 지리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안정성에도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시위와 함께 이제는 현 사태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한국 경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OECD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현 사태에서 가장 적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평균 7.5% 감소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0.8% 감소에 그칠 것이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평화적인 시위,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하는 데 많은 자신감을 줄 것이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K-팝, K-드라마, K-방역, OECD 경제성장률 1위에 이르기까지 2020년 외신들이 말하는 한국의 성과는 정말 대단한데요. 지난 시절 영웅 본 세계 눈물 짓고 장구경을 사랑하며 천밀미를 흥얼거렸던 기억들처럼 이제는 그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